어제 내 앞에 앉아있던 45세 여성이 20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며 오열했습니다. 2년째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지난주 38세 남성이 독성 있는 친구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해 꿈꿔왔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5년 전부터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지쳤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워질까봐 두려웠어요. 한 달 전 이 방에 앉아있던 28세 여성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원인은 지난 3년 동안 조용히 그녀의 삶을 파괴해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3개의 다른 이야기, 3명의 다른 사람들. 하지만 모두 하나의 무서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주 일찍부터 경고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부정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는 도둑맞은 20년의 행복, 파괴된 커리어, 황폐해진 정신건강. 오늘 당신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이 4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는 조용히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당신의 꿈을 파괴하며 당신을 최악의 자신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깊은 부분, 매일 침묵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날 때마다 감정적 뱀파이어에게 피를 빨린 것처럼 느끼게 하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이 사라지고 싶게 만드는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 연인, 심지어 당신이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나쁜 사람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선의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그들을 피하고 싶어 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그들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하는 이유입니다. 사회가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당신에게 똑바로 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서 자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당신이 악하거나 이기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현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주든 인생이든 당신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신호를, 경고를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적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성을 가져야 하고 용서해야 하며 2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예민하거나 까다로워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을 당신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느끼는 뱃속의 불안감, 그것은 원시적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들과 대화한 후 느끼는 피로감, 그것은 당신의 몸이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화나 메시지를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생이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계속 그것들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행복, 건강, 심지어 당신의 미래로 말입니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고
친절한 사람들이 단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믿을 용기가 없어서 독성 관계에 갇혀 있는 것을, 그들은 감정적 뱀파이어들이 자신의 인생의 매일매일을 매 꿈을 매 희망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은 당신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간 동안 누군가를 피해야 할 때 인생이 보내는 부정할 수 없는 12가지 신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수천 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고 심리학 연구로 뒷받침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짜들,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당신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정 사람들 주변에서 당신의 몸이 이상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죄책감 없이 이런 관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일시적인 어려운 시기와 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독성이 되었다는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추가 시간 투자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369 공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끝날 때 누구도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직감보다 당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행복을 해친다면 당신이 그들의 존재를 견뎌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당장 특정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죄책감이야말로 당신이 이것을 들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은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독성 관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직감이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만약 답이 예라면 다음 몇 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결코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진실들에 눈을 뜰 준비를 하세요. 자,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몸의 거부 반응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우리의 몸은 위험을 감지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 원시적 지혜를 비합리적이라며 무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특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신체적 불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 근처에 있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위가 뒤틀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해진다면 역시 신호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전에 이미 위험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변화, 심지어 페로몬까지도 우리의 무의식적 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심지어 소화 능력까지 저하됩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독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보다 300%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체적 신호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목과 어깨의 긴장감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시작된다면 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의 목과 어깨는 스트레스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 사람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의 변화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호흡이 얕아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이는 당신의 자율신경계가 도피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잠들기 어렵거나 악몽을 꾸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면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여전히 경계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에너지 뱀파이어 효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들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전자기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과 만나기 전에는 활기차고 의욕적이었는데 만난 후에는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지칠 정도로 피곤해집니다. 단 30분의 대화만으로도 하루 종일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에너지 고갈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존감의 점진적 침식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독성 관계에서는 정반대가 일어납니다. 점점 자신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불신하게 되며 결국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깎여나갑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입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종종 가스라이팅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당신의 현실 인식을 조작하여 당신이 자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이성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너무 예민해. 그런 일은 없었어. 네가 오해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독성 관계의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회적 고립의 패턴입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다른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하거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질투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더욱 노골적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심지어 화를 냅니다. 결국 당신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패턴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객관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이 관계가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안정적입니다. 물론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성 관계에서는 매일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이해심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차갑고 비판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당신의 신경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당신은 항상 경계 상태에 있게 되고 오늘은 좋은 날일까, 나쁜 날일까를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도박 중독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보상 때문에 더욱 강력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꿈과 목표의 침식입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미묘하게 공격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만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이 되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당신은 자신의 꿈에 대해 확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더 교묘한 것은 그들이 당신이 성공할 때마다 미묘하게 축소시키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승진했을 때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거나 당신이 기뻐할 새도 없이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곱 번째 신고는 직감의 지속적인 경고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시당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24시간 내내 그 사람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무시합니다. 직감은 의식적 마음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미묘한 단서들, 표정의 변화, 목소리에 톤, 바디랭귀지의 불일치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직감적 판단의 정확도는 놀랍도록 높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타이밍의 일치입니다. 우주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독성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문이 들 때, 갑자기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우연히 관련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동시성은 칼 융이 깊이 연구한 개념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 있는 연결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데 계속해서 독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아홉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독성 있는 사람은 당신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 주변에서 이상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하지만 사회적 예의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입니다. 대화가 어색해지거나 사람들이 일찍 자리를 뜨려고 하거나 그 사람이 없을 때 분위기가 훨씬 편해진다면 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동물들의 반응을 주목하세요. 동물들은 인간보다 에너지에 훨씬 민감합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는 개가 특정인만 보면 으르렁거리거나 피한다면 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열 번째 신호는 성장의 정체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하지만 독성 관계에서는 성장이 멈춥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장이 방해받습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마다 미묘하게 방해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갑자기 왜 이래? 예전 네가 더 좋았어. 이런 말들은 모두 당신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11번째 신호는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과 그 사람의 핵심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존중하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다. 당신이 성장을 추구하는데 그들은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12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뭔가 잘못됐어. 이건 맞지 않아. 떠나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이 목소리는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축적한 생존 본능과 지혜가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12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신호를 인식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회적 조건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아야 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실패다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개념 때문에 해로운 관계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과 만성적인 독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도 기본적인 존중과 애정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반면 독성 관계에서는 문제가 반복적이고 만성적입니다. 그리고 한쪽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369 공식을 기억하세요. 같은 문제가 4번 반복되면 주의를 기울이고 5번 반복되면 심각하게 고려하고 9번 반복되면 관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작업입니다. 왜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왜 경고 신호를 무시했는지, 어떤 두려움이나 믿음이 당신을 그런 관계에 묶어두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독성 관계를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성장 과정에서 조건적 사랑만 받았다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을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이 뭘 더 바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 요인입니다. 나쁜 관계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독성 관계에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실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죄책감, 두려움, 불안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감정들은 일시적입니다. 반면 독성 관계가 당신에게 주는 해로움은 지속적이고 누적적입니다. 벗어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정 단계입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오해한 거야.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분노 단계입니다. 상황을 인정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상 단계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 내가 더 노력하면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우울 단계입니다. 상실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다섯째, 수용 단계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떤 단계에서는 더 오래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수용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오랫동안 빠져나가던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갑자기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생기며 잠들었던 꿈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자존감도 회복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정적인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들이 들어옵니다. 독성 관계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비워지면 건강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마치 독성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필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의성도 폭발합니다. 억압되었던 창의적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적 환경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알려진 고통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자유로 향하는 용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고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성 관계에 머무르는 것에 진짜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잃어버린 시간, 상처받은 자존감, 포기한 기회들, 억압된 잠재력, 이 모든 것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반면 자유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존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독성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가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관계를 끝냄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찾을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용기의 연습입니다. 한번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내면
앞으로는 그런 관계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계선이 명확해지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이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이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들을 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자유로울 것입니다.